이 가이아나 같은 경우는 완전히 석유 로또죠. 그 자체입니다. 잔치 분위기군요. 잔치 분위기죠. 그래서 작년에 GDP가 62% 성장. 62%요? 한 해. 와. 올해는 작년보다 좀 못합니다. 네. 38% 성장. 우리나라 3.8% 성장하면 이야 올해 호황이야. 경기 좋아. 우리는 뭐 2%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예. 뭐 여긴 했다 하면은 적어도 제가 봤을 때는 향후 한 10년간 계속 한 35%, 40% 성장할 것 같아요. 야.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배가 아팠는지 베네수엘라가 난데없이 며칠 전에 11월 20일 날 국민투표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5가지 질문을 묻습니다. 제일 핵심적인 건 뭐냐? 이 가이아나 영토의 한 3분의 2 정도 되는 에스에퀴바라는 지역, 요 서쪽에 지금 표시되어 있는 네. 색깔로 표시되는 요 지역이 국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이게 베네수엘라 땅이냐, 가이아나 땅이냐. 최준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 오늘도 전 세계 흥미로운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최준영입니다. 네, 오늘은 어디 갈까요? 오늘 2020년도에 한번 다뤘던 나라. 20년도? 예. 하도 많이 다뤄서 어디입니까? 야, 2020년도면 언제냐? 이게 3년... 정말 코로나 막 터지고 막. 아, 그러네요. 네, 그때 다뤘던 나라인데 예. 혹시 가이아나라고 기억하세요? 가이아나. 가이아나. 예, 이름이 기억납니다. 네, 석유 로또 맞았던 나라로 제가. 석유 로또 맞았었네요. 네. 저희가. 그때만 해도 이 영화 수리남이 이제 OTT에서 아직 안 떠가지고. 네. 수리남 서쪽에 있는 나라가 가이아나예요. 그 중남미 쪽. 네네. 거죠? 남미 대륙에. 지금 남미 뭐 지도를 대륙에. 보시면 네. 베네수엘라.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베네수엘라. 우리 네. 좋아하는 베네수엘라. 그다음에 수리남. 영화로 유명한 수리남. 네. 그 사이에 껴있는 나라가 가이아나. 그리고 이제 남쪽에는 이제 브라질이 있는 나라인데 네. 그때 이 가이아나를 소개했던 이유가 이제 석유 로또를 맞았다. 예, 2015년에 이제 해상 유전이 터진 거예요. 아, 가이아나 아빠에서. 네. 그래가지고 지금 이 가이아나 옆에 있는 수리남 해가지고 전 세계 석유 메이저들이 다 몰려 들어가가지고. 왔다. 예, 지금 다 광구 입찰해가지고 지금 이제 열심히 찾고 캐고 막 하고 있는 중이죠 보면은. 예. 이 다듬 회사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지금 여기 이름 써 있는 것들은 이제 광구를 사가지고 이제 탐사를 하고 자기가 채굴을 시작한 거고 여기 지금 요 제일 색깔이 두드러진데 네. 여기는 지금 이제 캐고 있는 곳이고 이미 캐고 있고. 예, 나머지 지역도 지금 탐사해가지고 작업하고 있는 거고 네. 아직 이렇게 로고가 안 보이는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입찰을 새로 이제 붙이려는 이제 그런 지역일 것이고. 야. 예. 하긴 뭐 베네수엘라도 기름 많이 나오니까. 그렇죠. 뭐 베네수엘라 옆이고 그러니까 가이아나에서 나니까 수리남도 분명히 있을 거다 생각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잖아요. 네네네. 예. 그러니까 옆에 있는 이 불령 기아나까지 여기 뭐 프랑스 땅이니까 토탈이 혼자 들어가죠. 아, 프랑스령 기아나. 예. 옛날 빠삐용 예, 고향. 예, 다 헷갈려요. 예, 헷갈립니다. 가이아나, 기아나. 네. 예. 가이아나 옆에 수리남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아나가 또 예. 있고. 근데 이 당시에 이제 석유가 얼마나 많냐?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한 80억 배럴 정도. 80억. 그러면은 이제 참 잠재량으로 보면 매장량으로 보면 세계 한 랭킹 20위 정도. 꽤 많은 거네요. 네, 상당히 많죠. 네. 그런데 지금은 그 몇 년 사이에 이 3년 사이에 더 찾아가지고 지금은 한 110억 배럴 정도. 오. 예. 근데 더 좋은 점은 뭐냐? 이 가이아나에서 나오는 이 석유는 옆 나라 이 베네수엘라에서 나오는 석유는 끈적합니다. 네. 예. 아주 그래서 흘려 보내면 굳어버려요. 아, 그 정도예요? 가열을 해야 돼요. 뜨뜻하게 만들어서 보내야 되는데 여기는 아니에요. 가벼울 겸. 아, 경질이에요? 네. 그리고 오염물질도 별로 없어요. 그냥 채산성이 좋겠네요. 채산성이 아주 좋죠. 예.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 당시에 이제 엑손모빌, 그 다음에 헤스, 뭐 이제 이런 회사들이 뛰어들어가가지고 탐사를 성공시켰죠. 그래서 이 헤스라는 회사는 이제 독립석유 회사였는데 네. 최근에 이제 쉐브론이 얼마였죠? 뭐 450억 달러인가? 인수했어요? 예, M&A로 인수를 이제 했죠 보면은. 그리고 이제 중국도 여기 이제 이 쉐브론 하고 이제 요 같은 영역에 지금 참여를 아마 하고 있을 텐데.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 가이아나가 본격적으로 석유를 뽑아내기 시작하니까 제가 2020년에 이제 말씀드렸을 때는 하루에 꼴랑 2만 배럴 정도 거의 뭐 바닥에 붙어 있었죠. 네. 그런데 시간이 이제 3년 사이에 지금 39만 배럴 정도 뽑아내고 있습니다. 하루. 네. 그 다음에 25년이면 75만 배럴까지는 뭐 이건 확정. 왜냐하면 이건 시설만 투입하면 바로 되니까. 그래서 127년에 이 120만 배럴 정도 생산하는 게 목표입니다. 2027년에. 네. 그러면 이제 27년 해봐야 23년 다 갔기 때문에 4, 5, 6. 뭐 한 3년 남은 거죠. 예. 그러면 이 120만 배럴이 얼마나 한 거냐라고 보면은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사우디가 하루에 생산하는 게 900만 배럴이에요. 와, 사우디 전체가? 예. 사우디가 하루에 뽑아내는 게 900만 배럴인데
이 조그마한 가이아나 앞바다에서 오. 하루에 120만 배럴 정도 뽑아낸다. 야, 그러니까 값 떨어지겠는데? 그렇게 따지면 여기 보면은 지금 보시면 남미의 이제 브라질이 네. 지금 이제 쫙 올라가고 있죠. 예? 예, 한 500만 배럴 목표예요. 일산 500만 배, 하루 500만 배럴이. 브라질? 예, 브라질이. 예. 그런데 이 조그마한 가이아나 혼자서 120만 배럴 정도니까 어마어마한 석유가 이제 매장돼 있는 거죠. 큰 모양이네 진짜. 그래서 이제 그 멕시코를 2027년에는 확실히 제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이아나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완전히 석유 로또죠. 그 자체입니다. 잔치 분위기겠군요. 잔치 분위기죠. 그래서 작년에 GDP가 62% 성장. 62%요? 한 해. 와. 올해는 작년보다 좀 못합니다. 네. 38% 성장. 우리나라 3.8% 성장하면 이야 올해 호황이야. 아직 경기 좋아. 막. 우리는 뭐 2% 지금 보고 그렇죠. 있는 것 같은데. 예. 뭐 여긴 했다 하면은 적어도 제가 봤을 때는 향후 한 10년간 계속 한 35%, 40% 성장할 것 같아요. 야, 예. 대단하네. 그래서 이제 남미의 그 UAE 네. 정도가 되지 않을까. 오.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네네. 이 모습을 이제 지켜보고 있던 배가 아팠는지 베네수엘라가 난데없이 며칠 전에 11월 20일 날 이제 국민 투표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국민 투표요? 네. 그래서 5가지 질문을 이제 네. 묻습니다. 제일 핵심적인 건 뭐냐? 이 가이아나 영토의 한 3분의 2 정도 되는 이 에스에퀴바라는 지역, 요 서쪽에 지금 표시되어 있는 네. 색깔로 표시되는 요 지역이 국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이게 베네수엘라 땅이냐, 가이아나 땅이냐? 그걸 왜 본인들 국민들한테 물어보면 뭐 답이 없거나 우리도 뭐 국민 투표하면 만준이 뭐 이런 데 다 우리 땅이라고 할 텐데.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우리는 그렇다고 국가가 나서서 예. 이거를 이제 우리 땅 이렇게는 이런 안 거 안 하죠. 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 베네수엘라와 가이아나는 오랜 정말 한 200년 이상 예. 얽힌 이 영토 분쟁과 관련된 이 사안이에요. 아.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그 마두로 대통령이 네. 이걸 들고 나와서 12월 3일 날 국민 투표를 실시를 했습니다. 오. 그래서 이제 이 가이아나 서부 지역이라고 하는 그 에세큐바라고 하는 이 지역을 네. 베네수엘라의 24번째 주로 하는데 찬성하느냐 국민들 뭐 이런 등등의 이제 국민 투표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투표율은 높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됩니다. 몇 프로인지 발표 안 하는데 네. 자관 찍은 사람들은 95%가 찬성했다라고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최근 들어서 그리고 난 다음에 베네수엘라 군이 지금 이 에세큐바라고 하는 요 지역 요 동쪽 끝에 있는 요 지역 근처까지 나타나 가지고 그래요? 예. 뭐 순찰한다든지 뭐 이 가이아나 국기를 내리고 자기네 베네수엘라 국기를 올린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사진인들이 요즘에 나오고 있어요. 보면은 가이아나 입장에서는 되게 불안하겠네. 이 국토 면적의 3분의 2예요. 그리고 또 어쨌든 뭐 힘든 나라긴 하지만 큰 나라기도 하고. 그렇죠. 베네수엘라가. 예, 이 동네에서는 그래도 제일 힘센 나라가 베네수엘라죠. 보면은. 근데 지금 그럴 정신이 있어요, 베네수엘라가? 은근히 정신이 있습니다. 베네수엘라가. 베네수엘라가 요즘에 상황이 좀 좋아졌어요. 그래요? 예. 왜냐하면 미국이 네. 이제 베네수엘라에 대한 이제 제재를 좀 완화를 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베네수엘라 국채 가격이 지금 폭등을 했습니다. 1달러 뭐 1센트도 안 하던 것들이 뭐 한 7, 8센트, 뭐 10센트 이렇게 올라가는 수준인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네. 베네수엘라하고 가이아나하고 뭔가 국경 분쟁, 영토 분쟁이 전쟁으로 비화되는 거 아니야? 만약에 저기서도 무슨 침공 나오고 뭐 이러면 진짜 미국도 정신없고 정신없죠. 전 세계도 지금 난리 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누가 나섰냐면 일단 네. 브라질이 나섰습니다. 섣불리죠. 싸움하지 마라. 예, 그래서 이제 브라질 이웃 국가예요. 브라질이 원체 크기 때문에 예, 그래서 브라질이 남쪽이잖아요. 이 베네수엘라랑 가이아나 다 남쪽에 네. 브라질이 있으니까 요 지역에다가 일단 병력하고 장갑차를 파견을 해가지고 예,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지금 이제 지켜보고 있어요. 네네네. 예, 함부로 베네수엘라 저 국경 넘거나 이런 좀 어설프게 덤벼갖고 좀 하지 마라. 큰일 보지 말고 네. 가만히 좀 있어. 예,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 요 색깔로 표시해놓은 요 지역은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에세큐바라고 하는 예, 그 지역인데 면적은 한 16만 제곱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뭐 우리나라보다 넓어요? 넓습니다. 야, 저 땅을. 예, 가이아나 전체 면적의 3분의 2.
근데 저거는 근데 진짜 너무하네. 예, 가야는 어떡하라고. 근데 이제 이 지역에 뭐 사람이 별로 안 살아요. 요 베네수엘라 접경 지역 해안가 지역에 조금 살고 뭐 내부에 이렇게 해가지고 다 합해봐야 인구 한 12만 명 정도 밖에 안 사는 어떻게 국토의 보면 3분의 2인데. 예 정글과 밀림 뭐밖에 없는 이제 그러한 지역인 거죠 보면은. 그래서 네네. 요 지역에 이제 강이 이제 하나 흐르고 있는 거죠. 요 동쪽에 보면 에스키바 강이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요 에스키바라고 하는 지역 요 동쪽에 요 에스키바 강이 이렇게 흘러서 베네수엘라는 그 강 서쪽은 다 우리 거. 라고 이야기를 네.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에스키바 강 보면 정말 양쪽이 다 밀림이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 가이아나라는 지역이 이제 다 밀림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 네. 그래서 이제 베네수엘라가 이 땡깡 부리는 거는 나쁜 놈이네. 보통 이제 이렇게 이제 쉽게 생각을 하는데 네. 이게 정말 거슬러 올라가면 한 200년 이상 되는 영토 분쟁의 이제 땅입니다. 네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사항은 이제 이 영토 분쟁과 관련돼 있는 사항들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누가 나쁜 놈인지. 네. 베네수엘라의 오른쪽, 그다음에 예, 동쪽. 가이아나의 왼쪽인데 그렇죠. 꽤 큰 부분을. 왜 영토 분쟁이라기보다는 나라 다 내 나라라는 꼴이에요. 사실 3분의 2 정도 되면. 그러니까 그러네요. 우리나라 따지면 아마 야 니네 저 강원도 빼고 다 갖고 와.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안 되지. 옛날에 어떻게... 저 정유 저기 뭐 임진왜란 때 일본 애들이 이제 4도를 내놔라 뭐 했던 거랑 비슷한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에세키바라는 동네에 관한 이야기를 네. 한번 해보는데 이 에세키바라는 동네는 15세기 후반 1499년에 이제 후안드 에스퀴벨이라는 이 포르투갈 출신의 탐험가가 이 지역을 처음 발견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탐험가가 이제 아마 그 콜럼부스의 아들하고 아마 이 지역을 처음 왔을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을 처음 발견해서 이름이 에스키바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데 요 지역에는 이제 슬금슬금 이제 네덜란드 사람들이 16세기부터 오기 시작을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오니노코 강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베네수엘라의 이제 제일 큰 강인 오니노코 강이 있는데 네. 여기 보면 요쪽이 이제 그 오니노코 강이에요. 요쪽서부터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에세퀴바 강, 네. 그 사이 지역에 정착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강 사이가 아무래도 강 하구니까 네. 살기 괜찮으니까.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 지역은 다 남미 대륙은 다 스페인.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스페인 지역이니까 너희들 자꾸 여기 있지 마 나가. 라고 하는데 알겠습니다라고 네덜란드들이 잠깐 비켰다가 네. 또 슬금슬금 넓혔다가 뭐 이러기를 이제 반복을 합니다. 네. 그래서 18세기까지 이 지역은 뭐 기본적으로 스페인 땅인데 네덜란드 애들이 일부 좀 살고 있고 중간 중간에 가끔 한 번씩 투닥거리는 이제 그러한 쪽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1814년에 이제 영국 네덜란드 조약에 따라서 네. 이 지역이 이 네덜란드가 점유하고 있던 자기들이 뭐 식민지라고 하기든 너무 이제 작은 이런 지역이 다 이제 영국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지금 이 가이아나라는 지역이 영국 식민지가 이제 되게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 1814년에 체결한 협약을 잘 읽어보면 동쪽 국경은 있어요. 동쪽 국경. 예, 동쪽은 어디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서쪽은 말이 없어요. 예, 적당히. 그분들도 약간 좀 뭐 확실하진 않았던 모양이군요. 그렇죠. 뭐 어디라고 해야 되지 되게 애매한데 막 그러면은 우리는 저쪽까지 여기까지 가. 그러니까 대충 알아서 너희들이 적당히 해봐라고 하고 이제 네덜란드는 빠이빠이 한 거죠 보면은. 예. 그래서 이제 그 영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이 동쪽에 있는 가이아나 동쪽에는 요 지역서부터 그래 서쪽으로 한번 가보자라고 하면서 점점 많은 지역들을 찾아가지고 지도에다 그려놓기 시작을 하면서 네. 1831년에 이제 지금의 요 에세퀴바 지역까지 다 묶어가지고 자 영국령 가이아나 이렇게 부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영국이 그렇게 이제 처음 설정을 제대로 이제 국경을 라인을 긋은 거군요. 그렇죠. 이 정도 우리 땅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해보니까 저 더 가도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1835년에 이 영국의 왕립 지리학회가 이제 그 용역을 줍니다. 네. 쇼언부르크라는 이름의 이제 아마 독일 사람이었을 것 같은데 독일 이제 지질학자죠, 박물학자. 이 사람한테 너 이 지역을 좀 탐험을 해가지고 어디를 경계로 하면 좋을지 이 동네에서 선을 그으면 어느 정도가 이 딱 그어지는 선인지를 한번 찾아와봐. 라고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그래서 네. 이 양반이 35년부터 쭉 조사를 해서 40년까지 조사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 이름을 따가지고 영국이 1840년에 쇼언부르크 라인이라는 걸 긋습니다.
션 브루크 라인. 예, 이 사람이 보니까 여기는 큰 강이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오리노코 강이 있고 그다음에 에스큐바 강이 있는데 두 강의 유역이 달라요. 그럼 유역이 다르다는 건 이렇게 살짝 올라오는 거잖아요. 네. 그럼 거기서부터 이렇게 나누면 이게 제일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네. 이 사람이 쉔브루크 요 분이고 그다음에 이 양반이 처음 긋게 된 게 요 지금 빨간색으로 거는 요 지역입니다. 보면 베네수엘라 안쪽까지 들어갔네요. 지금 베네수엘라 안쪽까지 이제 훅 치고 들어온 거죠. 네. 보면은. 예. 이렇게 해서 일단 이제 영토를 이제 긋게 되는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베네수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되게 황당한 이제 그런 일이 됩니다. 보면은 어이씨 우리 영토 안에까지 라고 그러니까요. 이제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841년부터 이제 베네수엘라가 이의를 제기합니다. 네. 근데 이제 베네수엘라도 이제 서양 여러 나라들부터 이제 쥐어 뜯기고 초반서부터 이제 빚지고 막 한 게 많다 보니까 이럴 때 잘하는 거죠. 약하게 가면 안 돼. 세게 가야 돼. 네. 그래가지고 주장을 하는 거죠. 야, 지금 보면 너희들이 자꾸 뭐 유역 그러는데 진짜 이 지역의 유역은 에스키바 강이잖아. 이만큼 그으면 제일 마음 편한 거 아니야. 제일 확실한 강이 있는데. 너희들 영국애들 다 여기밖에 없잖아. 너희들 협약에 보면 서쪽 국경도 없는데 그딴 식으로 그을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 이 영토 분쟁이 지금 되고 있는 그 라인을 이 1844년부터 네. 주장을 합니다. 이만큼이다 우리 땅. 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티격태격 이제 하게 됩니다. 선을 여기다 그어야 되냐, 네네. 여기다 그어야 되느냐, 막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 1850년에 이 지금 에세키바라고 하는 요 양쪽이 서로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던 지역에서 금이 발견됩니다. 아하. 예. 근데 엄밀히 말하면 약간 좀 베네수엘라에 더 가까운 지금 베네수엘라 영토 쪽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이제 금이 발견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베네수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는 그런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영국은 노라고 이야기를 하고 1866년에 이제 일방적으로 선언을 해버립니다. 예, 지금 요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네. 요 라인, 숀브루크 라인에 따라 가지고 국경선을 설정한다. 뭐 당시 세계 최 강대국이었으니까. 네네네. 네, 이 베네수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이제 억울하네. 억울한 거죠. 보면. 네. 그러니까 이제 열받은 네. 이 베네수엘라는 이제 도움을 청하기 시작을 합니다. 누구한테요? 누구한테 청하느냐? 당시에 이 아메리카, 남미건, 북미건, 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사람들의 꿈과 희망은 예나 지금이나 어느 나라? 미국? 미국. 네. 그래서 1876년에 이제 이 로비스트를 고용을 합니다. 그때는 미국이 아주 슈퍼 강대국은 아니었죠. 슈퍼 강대국은 아니지만 그래도 꽤 최소한 아메리카 대륙은 아메리카 사람들끼리 알아서 다스린다라고 하는 그 옛날 세계사 시간에 배우셨던 네. 멀로주의라고 그러죠. 예,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유럽은 손을 떼라. 예, 우리가 알아서 한다. 사실 지들도 다 유럽에서 왔으면서.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네. 영국이랑 베네수엘라 붙어야 되잖아요. 네. 그럼 베네수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 미국의 전 노선에 따르면 미국이 자기 편을 들어줄 것 같아요. 미국이 자기 편을 들어준다. 예, 아메리카 일이니까. 네네. 아메리카에서 큰형님 노릇하려면 그쪽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네수엘라 편을 들어준다. 예. 네. 그래가지고 이제 로비스트를 고용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의회에서 열심히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근데 이제 1876년부터 이제 막 그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네. 시간이 꽤 오래 걸려요. 몇 차례 실패를 하다가 1892년에 이제 미국이 네. 이제 바뀐 국무부 장관이 당시 국무부 장관이 선언을 합니다. 베네수엘라 말이 맞는 것 같아. 이 자꾸 식민 세력들이 아메리카 대륙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마음에 안 들어. 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그다음에 얌전히 있을 것이지 이게 또 옆 나라인 독립한 베네수엘라랑 왜 국경 분쟁을 일으켜?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영국에다 요구를 합니다. 네. 이거는 국경 분쟁이야. 누구의 말도 다 서로의 말이 일리가 있으니까 이거는 중재를 해야 돼. 그래가지고 이 중재 조약을 이제 네. 체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파리에 있는 국제재판소 네. 이제 가게 되는 거죠. 보통 이제 중재라는 것은 네. 이제 서로가 합의를 하는 거예요. 이 결과에 우리가 그렇죠. 따르겠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 당연히 영국 사람 두 사람 이 사람들은 이제 영국 주장을 막 내세우는 거고 베네수엘라는 여기에 대해서 국제법적으로 막 논리를 전개할 만한 능력이 없으니까 미국이 대행해 줍니다. 그래요? 네, 미국이 2명. 그러면 이러면 게임이 안 끝나잖아요. 네. 그래서 심판을 맡을 러시아 사람 한 사람이 이제 옵니다. 러시아도 와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 서로 합의를 본 거죠. 그러니까 베네수엘라 입장에서 봤을 때도 그래. 미국은 우리 편, 영국은 저쪽 편. 그러면
러시아 같은 경우는 우리랑 이해관계도 없고 당시에 이제 영국 러시아 보면은 뭐 그렇게 썩 사이가 좋은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오케이 합의를 해가지고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참 이제 논의를 하다가 99년 3월달에 이 판결을 내려요. 중재 판결을 내립니다. 네. 내리는데 자, 이 영국이 주장하는 요 땅, 여기는 너무 많이 나갔다. 선 넘었다 너희들. 이건 누가 봐도 베네수엘라 땅 맞아. 그래가지고 베네수엘라 땅으로 딱 넘기고 대신 요만큼의 지금 현재 이 에세큐바 지역 대부분은 이거는 영국령이 맞아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네수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속이 답답하지만 네네. 일단 당시에 이미 이제 합의를 해놓기 때문에 중재에 따를 것이다라고 해놨기 때문에 그 오케이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제 이렇게 결정이 나는데 정프로님이 보시기 어때요? 이게 너무 한편이 좀 확 기울어진 거 같잖아요. 그러게요. 뭐 영국 쪽에 네. 좀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영국 쪽에 좀 있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유럽 사람들이 봤을 때도 야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영국이 또 그런 걸 잘하는구나. 그렇죠. 네. 그 유럽 내에서도 이제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이게 영국과 러시아가 밑에서 물밑에서 짜움을 본 거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저 나중에 20세기쯤 돼서 네. 상당 부분 실제로 밝혀져요. 진짜로? 예, 진짜로. 영국이 그러니까 러시아에게 사바사바 해갖고. 그렇죠. 서로 이제 딜을 친 거죠. 이제 보면은. 너 딴 데서 내가 더 챙겨줄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억울하네 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 입장에서 억울한 거예요. 그때는 그냥 받아들였는데. 예, 그래서 일단은 받아서 20세기까지 넘어옵니다. 네. 그래서 이제 1932년이 되니까 네. 이제 이 브라질, 그다음에 베네수엘라, 그다음에 영국령 이제 이 영국 그 가이아나 요 지역이 이제 뭐 정글 지역이니까 그 동안에 있었는데 이제는 좀 정확히 하자라고 그래가지고 국경을 그을 때 일단은 요 국경을 따라요. 예, 그러니까 영국이나 뭐 베네수엘라나 브라질이나 서로가 다 사실은 지금 현재의 국경을 당시에 인정했다. 네네. 100년 전에. 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이게 잘 넘어가나 싶었는데 이제 문제는 언제 생겼냐? 이제 1962년에 이제 영국이 자, 이 가이아나, 영국령 가이아나를 이제 독립시킬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베네수엘라가 이제 그래, 영국은 버겁지만 영국이 없는 저 가이아나 저 따위 정도는 내가 충분히. 순식간에 그냥 한 입에 꿇고 갈 수 있지. 라고 그래가지고 선언을 해버려요. 이 지난 1899년 19세기에 내렸던 그 판결은 제국주의 세력들의 결탁에 따른 네. 부당한 대우였다. 우리는 인정 못한다. 라고 이 지역을 이제 분쟁 지역으로 확 선언을 이제 해버리는 거죠. 보면은.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1966년에 가이아나가 독립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때 베네수엘라가 여기다가 이제 국경에다가 병력을 쫙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요 지금 에세큐바 지역에 이제 뭔가 이제 분란이 이제 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베네수엘라 군인들 정보부가 가서 이렇게 막 쑤셔가지고 예 촉발을 이제 시킨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영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 우리가 지금 있다가 방금 손 뗐는데 침도 안 말랐는데 지금 너희들이 와서 여기다가 깽판을 쳐? 근데 이제 혼자 그렇다고 베네수엘라를 또 때리기도 그러니까 네. 온 동네에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동네 사람들 베네수엘라 하는 꼴 보소. 이 인성 보소 보면은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보면은 라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 사람들이 야 그 옆에 이제 힘도 없이 이제 막 독립한 나라를 그건 아니지. 니들이 그런 식으로 후드로 패면 되냐? 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네수엘라도 이제 미국까지 나서서 막 이야기를 하니까 오케이 선언을 하고 네. 1970년에 그러면 국경 분쟁을 12년 동안 일단 유예하자. 국경 분쟁을 위하자. 예. 그러니까 이제 12년 동안은 우리 한번 이야기를 이제 해보자. 근데 12년이 지났는데도 안 되면 네. 어떡하지? 12년 지났는데도 안 되면 예. 그럼 뭐 또 싸워야 되나? 또 싸워야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은 이제 이 옆에서 동네 사람들이 네. 또 싸우냐? 그러니까 처음에 이 사인을 할 때부터 12년 동안은 우리 더 이상 이의 제기를 안 한다. 그리고 그 이후에 논의를 한다. 그런데 타결이 안 되면 유엔에 넘긴다. 유엔에 넘긴다. 네. 그래가지고 1990년부터 1990년은 도대체 몇 년이에요? 몇 년 전이에요? 30년 전이죠. 네. 그때서부터 유엔이 이 문제를 이제 관할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이제 이 가이아나 영토에 대해서 베네수엘라가 우리 영토야라고 했을 때 얼핏 들어보면 여러분들 들으시기에는 베네수엘라가 저 또 양아치 짓 했다. 석유 난다 그러니까 또 빨대 꽂으려고 하네.
라고 하지만 가만 들어보시는 게 어때요? 네. 아니 뭐 일리가 좀 있긴 좀 일리가 있어요. 좀 있는 예, 거죠. 예. 그래서 베네수엘라에서 나오는 국사 교과서, 지리 교과서에는 자기네 영토인데 지금 영국 식민 세력에 의해서 부당하게 불법 점령되고 있다. 불법 점유돼서 지금 가야나라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제 그러한 나라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가르칩니다 보면. 네네. 예, 그러한 상태인 거죠. 근데 이제 90년에 이제 유엔에 넘어갔지만 사실 그 동안에는 큰 문제는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21세기 돼서 차베스 대통령이 집권을 하잖아요. 이 차베스가 2004년에 이제 쿠바를 갔는데 카스트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너가 지금 남미의 대장 노릇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주변 국가 저런 땅 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하는 게 맞냐? 통 크게 그냥 대국적으로 정치를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카스트로가 가이아나를 방문해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예전에 합의된 바도 있고 나는 여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뭐 언급할 뭐 생각이 없다라는 정도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영토를 포기한 건 아니에요. 네. 근데 내가 살아있을 때는 얘기 안 하겠다. 뭐 별로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죠. 하지만 이제 2006년에 이 베네수엘라 국기에 보면 별이 이렇게 있는데 네. 요 8번째 별을 추가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 추가해요. 예, 요 8번째 별이 여기예요. 여기. 예. 에스키바 요 지역을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 내부적으로는 나는 이 영토 포기한 거 아니야라는 것들을 이제 강조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이제 지금 다시 이제 영토 분쟁이 조금 그렇죠. 그래서 이제 표면으로 그 계속 이렇게 있다가 2018년에 유엔 사무총장이 자 내가 그 동안에 이 양국 간의 이야기를 조율을 해보려고 노력했는데 20년 넘게 해봤는데 안 되더라. 안 되더라. 그래서 이거는 당초 정해진 대로 국제사법재판소로 넘어간다. ICJ로 간다라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나는 동의 못해라고 하지만 일단은 자기들이 옛날에 정해놓은 협상에서는 일단은 간다라고 해놨기 때문에 이제 국제사법재판소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심의를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올해 4월달에 이 ICJ 국제사법재판소가 이제 한 가지 판결을 내려요. 이거는 우리가 다룰 수 있는 사안이 맞아. 보통 이제 이 영토 분쟁과 관련돼서 수많은 뭐 분쟁들이 있을 때 국제사법재판소로 이제 올라오는데 네. 국제사법재판소가 첫 번째 다루는 게 이게 우리가 다루는 게 맞아? 그리고 바로 이제 봉투로 버리는 경우들이 좀 있죠. 그렇죠. 네. 예. 근데 일단은 2023년 4월 올해 4월달에 요 분쟁 영토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제대로 들여다 보겠어. 라고 이야기를 이제 한 거죠 보면은. 얘기할 법한 얘기가 있다는 얘기네, 그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베네수엘라는 너희들 관할권 인정 안 해. 그러니까 베네수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이러다가 쟤네들이 이건 다 그냥 가이아나 땅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거 뭐지? 라고 이제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가이아나에서 석유도 막 펑펑 나. 네. 그러니까 이제 베네수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배도 아프고 속도 상하고 하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확 질러버린 거죠 보면은. 그래서 실제로 이제 2015년부터 이제 석유가 났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베네수엘라 입장에서 봤을 때도 그래도 석유를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감이 있는 거예요. 2013년 정도부터 이 지역에 대해서 되게 신경질적으로 반응을 보입니다. 이제 이를테면 탐사선들이 와가지고 여기 이제 왔다 갔다 해야 될 거야. 탐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막 그 베네수엘라 해군이 여기 들어와가지고 막 납포한다든지 쫓아낸다든지. 예, 2018년 같은 경우는 이제 엑슨모빌이 본격적으로 생산하려고 그러니까 다시 해군을 파견해가지고 막 방해하기도 하고 이거 우리 땅인데 너희들 왜 들어와?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결혼하지도 않았는데 예.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나? 그래서 2015년하고 2021년 두 차례에 걸쳐가지고 지금 보면은 여기서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여기가 요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잖아요. 요게 보면은 가이아나가 주장하는 배타적 경제 수역. 우리가 이제 EEZ라고 하는 요거예요. 근데 요 위에 보면은 지금 빨간색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죠. 요게 보면은 이 베네수엘라가 주장하는 자기들 이제 경제적 배타적 경제 수역이에요. 이만큼 싹 다 우리 거. 그러니까 땅으로 요만큼 3분의 2를 준다고 해서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고 베네수엘라는 이거 전부 다 내 거야. 라고 주장하는 거죠. 이제 보면은. 예. 그러니까 이제 이 2021년 같은 경우는 베네수엘라가 여야가 나눠져가지고 대통령이 2명 뭐 해가지고 그렇죠. 막 정신없던 시절인데 요 사항은 여야 합의로 발표를 해버립니다. 이건 뭐 대동단결해서 대동단결한 거죠. 저건 우리 땅이다. 예. 그러니까 들어보시니까 어떤가요? 이게 누구 땅인 것 같아요?
뭐 그런 사연이 뭐 없는 나라가 또 얼마나 있겠습니까?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 지금은 현재 국경을 좀 존중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자기들이 한 번 도장 찍었다가 물린 거니까. 네. 근데 이제 그 도장 찍은 게 내가 속아서 도장 찍었어. 아니, 억울한 것도 있을 텐데, 뭐 우리도 억울한 거 있지. 그래도 그냥 현재 상황을 또 그렇게 바꾸는 것 자체가 굉장히 또 혼란을 엄청 가져올 것 같긴 한데.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게 왜냐면 이게 지금 여기저기서 지금 이 사실은 정글 바닥이다 보니까 네. 헷갈리는 게 되게 많아요. 영토 분쟁이 또 있어요. 이 가이아나 이 땅이잖아요. 네? 여기 중에서 보면 요 서쪽 땅은 지금 그 에세큐바 지역은 베네수엘라가 점유한다고 그랬잖아요. 요 동쪽 요 수리남이랑 붙어 있는 요 지역은 또 수리남이 우리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요쪽은.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만약에 국경선이 한번 이제 이렇게 흔들어지는 일이 그러니까. 바뀌게 되면 다 이제 틀어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베네수엘라 바로 앞바다에 있지만 다른 나라 있는 이제 트리니다드 이제 토바고라고 하는 나라 있죠. 네네네. 이 나라도 보면은 아주 가스 잘 뽑아가지고 아주 잘 먹고 잘 사는 나라인데 지도에서 보시면 바로 코앞이잖아요. 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는 너희들이 뽑아 쓰는 거 다 우리 거야. 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거든요. 보면은. 네. 그러니까 이게 한번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이제 골치 아파질. 계속 터지는구나. 예. 네. 아니,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앞으로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이제 베네수엘라가 이렇게 나오니까 네. 뭐 미국이 손 넘지 마라 이 자식들아. 라고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네. 그래서 군사적으로 보면 미국 그 남부 사령부, 남미를 관할하는 남부 사령부 관할이에요. 그러면 얼핏 생각해 보면 이렇게 되면 미국이 최소한도 뭐 해군 군함이라도 한두 척 파견할 것 같은데 미국이 지금 여력이 없나? 뭐 생각이 좀 들어요. 못 보내요. 그래서 지금 가시적인 조치를 별로 이제 말로만 하고 있고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야 이거 미국이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두 곳에서 하다 보니까 정작 뒷마당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지금 챙길 여력이 없나? 그렇겠지. 미국의 힘의 한계가 여기까지인가? 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정말 이 베네수엘라가 군사력을 동원해서 밀어붙이지는 못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도 미국이지만 중국 때문에. 중국? 예. 중국에 왜냐면 베네수엘라 지금 생명줄은 지금 중국이 쥐고 있거든요. 중국이 여러 가지로 이제 도와주고 지원해주고 하는 걸로 베네수엘라가 일단은 정권을 유지하고 있는 이 마두로 정권이 유지하고 있는데 네. 이 중국은 이 가이아나 해상 석유 유전에도 한 20% 정도 지분을 가지고 지금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보면 싸우는 거 귀찮은 거죠. 아 그렇죠. 싸우면 예. 일단 뭐 혼란스러워지고 예. 또 채굴권 어떻게 될지도 잘 모르겠고.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이렇게 돼버리면은 미국 뒷마당에서 중국이 오히려 중재를 서가지고 문제를 해결해버리는 이제 그러한 문제가 또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보면은. 여기도 어쨌든 베네수엘라가 뭐 그럴 일 별로 없어 보이긴 하는데 쉽사리 포기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여기도 뭔가 물리적 충돌이나 아니면 뭐 외교 간의 그런 충돌들이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좀 높겠네요. 높죠. 그러니까 예. 이제 어떻게 보면 국경을 무력으로 내가 바꿔 이거는 쉽지 않아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2022년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한 이후에 이게 가능할 수도 있어. 힘센 나라가 밀어붙이면 그렇게 되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지금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프리카나 남미라든지 네. 이곳 저곳에서 이제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사실 베네수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바닥을 치고 뭔가 이제 힘든 구간을 벗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이참에 국민들한테 시선도 돌리고 뭔가 힘도 좀 보여주고 싶은 그러한 생각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드는 거죠. 베네수엘라 입장에서만 보자면 그렇죠.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과정에서 보여주는 이 남미 국가들의 노선은 결코 친미적인 노선은 아니거든요. 대다수 국가들이.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지금 가이아나 이 국경선이라는 것들은 옛날 제국주의 세력, 서방 세력이 그어놓은 선인데 이거를 바로잡는 건 맞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공이 이상하게 튀어버리면 네. 예, 미국이 뒷마당에서 되게 체면을 구기면서 이거 가지고 전쟁할 수는 또 없는 일이고 그러니까 되게 이제 오묘한 네. 이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네.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단은 지금 이제 지켜만 보고 있는 것 같고 이제 그 사이에 일단 현실적으로 뭔가 힘을 이제 보여주기 시작한 나라는 브라질. 그다음에 배후에서 뭔가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는 나라는 중국. 이렇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가이아나는 뭐 군사력이 아주 빵빵하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아 전혀 없어요? 예. 아 그럼 베네수엘라가 쳐들어오면 그냥 뭐 한 방에 속수무책이에요? 갑니다. 보면. 예. 그래요. 아 그럼 이제 베네수엘라가 두려워하는 건 이제 국제사회의 눈과 귀 뭐 이런 거 정도? 근데 뭐 그동안은 뭐 그렇게 두들겨 맞았는데 이제 뭐 무서울 게 뭐 있겠어요. 막갑하지. 이제 배째. 또 석유 또 안 사주면 어떡해? 근데 이제 미국이 석유 사주고 있잖아요 지금. 예. 그러니까 이 잘못 심공했다가 그렇죠. 또 전 세계로부터 또 전 세계로부터 이제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베네수엘라가 야금야금 먹고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한 번에 너무 대규모로 안 하고 네. 티 안 나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뭐 저는 이거 보면서 느꼈어요. 정치라는 건 다 똑같구나. 내부의 문제를 외부로 이제 돌려버리면 내부는 일단 단결하고 국민들은 열광하고 지금 딱 그런 모습이잖아요. 베네수엘라 입장에서 봤을 때. 네네네. 근데 그렇다고 명분이 없는 정말 깽판 치는 거냐? 그건 또 아니란 말이죠. 잘 들여다보면. 그러니까 한번 질러볼 수는 있는데 네. 여기까지는 국제사회에서 봤을 때도 그래 너희들 투정 부릴 수 있어라고 해주는 것 같은데 이제 선을 과연 넘을 것인지. 선이라는 건 결국 뭐 무력 그렇죠. 뭘 하는 거죠. 뭘 하는 이제 그걸 보여줄 것인지 네. 어떻게 할 것인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말싸움 세게 한다고 뭐 그렇죠. 그러진 않을 거예요. 예. 자 지금 최근 들어 기름이 뻥뻥 터지고 있는 정말 부럽죠. 정말. 이거 그래프 보세요. 그래프 막 하루 100만 배럴이면 사우디아라비아의 10%예요. 예. 대단하긴 대단하네요. 예. 인구 100만도 안 되는 나라에서 100만 좀 되나? 그러니까 뭐 그만큼 GDP가 빵빵 올라가겠죠. 또. 그렇죠. 네. 예. 로또를 맞은 나라에 닥친 불운. 네. 뭐 외풍이죠. 자 오늘 우리 최진영 박사님과 함께 남미의 작은 나라 가이아나 네. 이야기를 좀 들어봤고요. 가이아나와 베네수엘라와의 그 갈등의 또 역사 한번 저희가 쭉 같이 살펴봤습니다. 많은 분들 댓글 1등 안 봐도 뻔합니다. 또 영국이냐?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럴 것 같습니다. 하긴 영국이 진짜 안 낀 데가 이렇게 없어요. 왜 싸워? 그러면 이제 그냥 영국 탓 하면 대충 맞다 네. 뭐라고 많이들 말씀하시죠.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세계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법무법인 율촌 최준영 박사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그 ETF 지원 사업을 받고 있는데요. 그거 하시는 거예요? 네. 이 지원 사업이 3프로 TV에서 판매하고 있는 다이어리로 이제 수익 기금이 네. 마련돼서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자립 청년들을 지원하는 그 프로그램을 하셨군요. 네, 맞아요. 지금 영상 요 밑에 고정 댓글로 되어 있는데 링크가 있어요, 여러분. 올해도 많이 이렇게 사주셔서 더 많이 도울 수 있으면 좋겠네요. 자립준비 청년들의 새 출발을 응원해 주세요. 다이어리 캘린더 세트 구매는 영상 아래의 고정 댓글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